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0번에 해당하는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이쿠, 이거 잘못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99번에 해당되는 조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4, 5일에 상한 우리가 이제 외감에 이제 노출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몸에서 열이 나고 이렇게 뭐 발열이라고 하지 않고 신열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병이 표위에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풍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태양병증에도 나타나고 소음병증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양명증이라든가 반표발리증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경한강하고 자 우리가 보통 한강 두통은 갈근탕증에서 배웠는데 특별하게 목 주위로 경직이 되고 또 그런 대신 협파만호대 협파고만이라고 하지 않고 흉요고만이라고 하지 않고 가벼운 협파만이 있고 손발의 수족이라고 하는 것은 손장열이죠. 손바닥, 발바닥이 따뜻하면서 열이 나면서 갈증이 있는 경우. 자, 여러분, 요 갈증이 있다고 하는 거, 요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죠. 이럴 때는 소시오탕으로 치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 주위가 경직되었다든가 이런 증상이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요즘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쪽 주위로 염증 소견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경직이 될 수가 있죠. 예전에는 뭐 염증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목 주위 이런 보면은 뒤로 해가지고서 목덜미로 해가지고서 경직이 되어 있다. 요게 특이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연주창이라는 게 있죠. 연주창. 요즘의 말로 하면은 저기 임파선염 같은 경우 결핵성 임파선염이라든가 이랬을 때 목에 덩어리 같은 게 잡힙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뭐 희한한 책 찾아봐가지고 썼는데 정말 잘 듣더라고요. 제 친척분이 제가 그 한의사 초기에 연주창으로 심하게 앓았었는데 그 책에 찾아보니까 뭐 거기 쓰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처방 이름도 잊어버리고 약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소쇼탕 써도 소쇼탕을 근거로 해서 가감에도 써도 금은화라든가 연교 정도 이렇게 가감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고지식해가지고 책에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방을 응용을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 주위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소쇼탕을 변형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자, 족소양 담경이 경항 협파 부위로 주류하기 때문에 소양병이기 때문에 그 시오탕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책을 보면은 많이 이것은 지금도 보여지는 어떤 문구죠. 혹자는 어떻게 뭐라 그랬냐면은 신열이 가라는 것은 양명병이요. 죄송합니다. 오풍, 한강은 태양병에 유사하다. 오풍하고 한강하는 것은 태양병이다. 그리고 협파통은 소양병의 반응이니 고로 사명합병이다.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죠? 그럴듯한 명분으로 해석한 거죠. 명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은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의 해석을 종종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라면은
이와 같은 용어들이 이와 같은 개념 경락학설을 도입해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 경락의 어떤 주류와 병증에 연관시켜서 해석한다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추리적인 것으로서 요 해석보다는 요 해석이 낫죠. 그래도. 예. 밑에 해석이 낫죠. 그래도 그나마. 예. 여기에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예.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처에 이런 해석들이 깔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여러분 상한론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해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죠. 왜? 그 사람들 답답하니까. 예. 금원사대가른가 예. 저희 모교의 예전에 한예학 똑키 상한론의 대가였던 최인식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대로 제가 이거를 한문으로 그냥 이렇게 한역한 거예요. 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중경서를 읽는 데 있어서 자, 중경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본이죠. 예, 조계미가 발간한 그 책 이후에 나타난 책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합병, 변병, 견병이라는 용어가 있죠. 예, 우리가 그것은 일찍이 보았다. 우리가 책 읽으면서 이와 같은 용어는 봤죠. 그러나 족소양, 담경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상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담경이라는 말이? 예. 저것이 이 해석보다, 저 해석이 이 해석보다 좋다는 것은 있지만, 이 맹자에 나오는 유명하죠. 예. 춘추에는 무의전하니, 춘추에는 의로운 싸움이 없으니, 피선어 차직 유지연이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 유명한이죠. 그러니까 해석상에 있어서 저 해석이 이 해석보다 좋다. 좋은 경우는 있지만 모두 다 명분에 미혹되어 가지고 증의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도 전부 다 여러분 명분이죠. 특히 이 족소양 단경. 그러면 여러분 족소양 단경만 있습니까? 여기 왜 족이 왜 나옵니까? 왜 수소양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해석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단호하게 여러분 저는 해석을 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왜냐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제 의견을 분명하게 표치를 해야지만이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처방 하나를 배우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는 의존공감도 검색을 하면서 보는데 참 좋은 해석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이와 같은 용어들이 교묘하게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안타깝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제가 잘 쓰는 말 부지식간에 이와 같은 용어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쇠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락학설, 자기 입으로는 경락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경락학설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문에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전속양명.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양명은 뭐를 말하는 거죠? 전속양명. 떡하니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양명부병, 부 이렇게 합니다. 양명부병으로 전속되어진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양명경으로 전속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책에 나와 있거든요. 태양부병, 경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에 원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속양명, 전입양명.
이거 엄밀하게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문제가 있는 거래요. 태양병으로 전속되어졌다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거기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병이라든가 부병을 집어넣는 순간 이것은 태양이 어떠한 인체의 조직의 일부로서 파악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태양의 한을 바란다.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최인식 선생님의 그 상한론 역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그것은 누가 했냐면 가금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인식 선생님은 가금류의 해석을 굉장히 좋아했고 일본 고반가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해석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 가지로 편집해 놓은 거죠. 태양의 땀을 바란다. 야, 이게 어떤 위험한 말이죠, 여러분. 태양의 땀을 바란다. 또는 소음의 땀을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심계증에서 심지한이다 그러잖아요. 심지액. 땀은 심지액이다. 이와 같은 이유. 그러면 여러분, 심지액이 있다고 하면은 간지액도 있어야죠. 이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정공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보는데 글의 의미가 불투명하게 되는,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제 해석은 너무나 간단해요. 병사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표리 간에 협착이 되면, 표리 간에, 그 표리가 뭐죠? 흉엽이죠. 흉엽 부위에 끼어들게 되면 병세는 미십을, 반드시 이런 소리죠. 표증과 표이와 이 두 위치로, 병위로 파급하게 된다.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병세의 관점에서 보세요. 미치게 되죠. 가만히 있지 않죠. 태양병증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표증에 해당되는 병증이 발환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표사가, 표열이 어떻게 되죠? 호흡기나 소화기 쪽으로 그 열이 압박을 미치게 되죠. 상한어는 그때 증상으로 나와 있어요. 흉만이라든가, 그래서 건구, 흉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식, 불욕식, 구토증으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땀을 흘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은 병위가 표위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때는 발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감과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계지탕이나 마음탕류를 쓰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병위가 표위에 있기 때문에 표위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증이나 이위나 반표발리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 이거 마찬가지죠. 병세가 흉역간에 끼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양명증이라든가 그 태양병과 양명증에 어떠한 혐의가 있게 된다. 이 혐의라고 하는 것도 증후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열 수족원이 갈자가 바로 그 증거이다. 그러니까 병은 뿌리가 반표발리가 흉엽 부위에 있을지라도 그 반응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병근이 아직 오히려 흉엽에 있거든. 자, 흉엽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허실을 문제 삼지 말마. 그리고 병명에 구애받지 말고 소쇼탕을 쓰라는 게 이 조문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왜 경안강 쪽으로 문제가 생길까? 소쇼탕증에. 흉엽만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경안강 이건 파급으로 나타난 증상이다. 그러니까 병근에서부터 여러분 파급으로 나타난 것이지 족소음 담경 족소음인가? 그것도 잊어버렸네. 족소양 담경하고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러면 태양경락으로 병세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해석이 그렇게 뭐 유별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상한에 또 이 글도 난해한 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문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글쓰기로 되어 있죠. 상한에 양맥이 삽하고 음맥이 형하다. 예. 저 이런 거 모릅니다. 양맥이 뭔지 음맥이 뭔지 모릅니다. 예. 왜? 제가 임의적으로 양맥은 표맥이고 음맥은 신맥이다. 깊이 눌렀을 때 나타내는 맥이다. 또는 양맥은 촌맥을 말하는 거고 음맥은 청맥을 말하는 거다. 예,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글을 또 보게 됩니다. 법당, 복중, 급통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법당이 뭐죠? 원래 이 조문은 상한의 양맥삭, 음맥, 현하면 먼저 소건조탕을 써라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소시오탕으로 써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삽이 어떤 건지 여러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깔깔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이 용어의 개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침지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침지삭, 긴맥, 현맥 정도 그리고 지맥 그리고 맥미약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 깔깔하다고 하는 이거는 이 뉘앙스가 이미지가 여러분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법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여기에서 제가 현토를 하면이라 그랬죠. 네, 하면. 네, 하면. 실질적으로 조문에는 원래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증급통이라는 게. 이와 같은 맥상이 나타나면 이 경우는 마땅히 이 사람은 복중이 급통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법당이라는 말은. 네,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도 조문을 쓸 때 양맥삭, 음맥, 현만 있고 이 처방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처방만. 그러니까 이 맥상 가지고 결정 내리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마땅히 복증급통이라고 하는 병증이 나타났을 때 먼저 일단은 소건전당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소시오탕을 써라.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복통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 복통이 일게 되면은 소건전당을 먼저 쓰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지탕에다가 교위를 집어넣은 거죠. 예. 자, 오직 맥만을 근거해서 그 처방을 세우는 데에 힘쓰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중경과 숙하도 오치를 면하기 어렵다. 예,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양맥삭, 음맥평어는 거짓된 글이 잘못해서 정문에 들어온 거다. 모호해서 불명하니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삽이다, 현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한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했을 있을 정도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소군전탕은 계지탕에다가 작약을 증가시키고 교위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작약을 썼다는 거는 뭐죠? 복직근이 구려나면서 복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당, 복증, 급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위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엿이죠. 아주 당분에 해당되는 약이죠.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노곤하고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 복직근 구련이 심하고 급통이 된 것이다. 이것을 썼는데도 차도가 없고 그리고 나서도 시오탕증이 있거든 소시오탕을 쓰라는 얘기지 그냥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소건전탕을 써보고 소시오탕이 있으면은 소시오탕을 쓰는 거지 덮어놓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덮어놓고 써라 이런 뜻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셔탕 조문의 유명한 조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한이나 중풍에 자 시효증이 단 하나의 증상만 보여도 바로 시효증에 해당되니 이런 소리죠. 변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소시오탕을 쓸 수 있는 근거다. 이런 소리. 반드시 모든 증상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일증이 뭐냐 이거죠. 하나이죠. 이게 바로 필연지증, 왕래 한열. 그러니까 한열이 교대로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만 있어도 일단 우리가 소시오탕을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번희구,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감을 자주 느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흉욕고만 이 셋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소시오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왕래한열, 흉욕고만, 묵묵, 불욕음식, 신번희구 이것이 바로 필연지증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묵묵이라고 하는 거 왜 묵묵이죠? 열에 시달리게 되면요 만사가 귀찮아진 거예요. 입을 다문다는 게 아니라 만사가 귀찮아져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식욕이 없는 거죠. 식욕이 없는 것과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먹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같은 거, 이 사람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예. 열병에 이런 것도 다 열병에 시달렸을 때 나타나는 거죠. 예. 여기에 단 하나의 증상만 보이면 시효증을 갖춘 것이니 예. 반드시 모든 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혹연지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혹연지증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혹연지증 한두 가지만 가지고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서부터 내려온 해석이에요. 예. 자, 일반적으로 시효탕 병증에 합법을 썼어요. 그런데 만약 시효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다시 시효탕을 쓴다. 자, 소시효탕증을 갖추고 있는 병증에 합법을 썼다. 여기서 여러분 그 합법이라고 하는 거를 꼭 무슨 승기탕을 말하고 그런 뜻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의승기탕이라든가 꼭 설사만을 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승기탕 종류를 그냥 합법이라고 쓴 거죠. 자, 시효탕증 병증에 이렇게 약간 역치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효증이 해소가 안 되었다. 그런데 다시 시효탕증을 주면은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상한론 조문에서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태양병에서도 나왔던 거죠. 소시효 반드시 증증이라는 표현. 증증은 뭐죠? 이열이 내부에 있는 열이 훈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증막에 들어가면 막 뭐죠? 그 뜨거운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몸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건 이제 위열이다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열이죠. 이열. 한문으로 이열. 리열이 훈증하면서 그 사람은 여러분 약간의 몸 떨림 증상이 경련이 발생이 돼요. 이 열이 막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바로 그리고 문득 그렇게 하면서 문득 도리어 발열 한출이 해야 한다. 땀을 흘린다는 조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기 전에 먼저 사람은 경련 같은 것들 우리가 그 태양병에서는 번해를 했잖아요. 번 한출이 해. 번하면서 한출이 해. 풀린다. 이 땀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땀이 나기 전에 상황에 따라서 번조증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진을 일으킨다든가 떨림 증상을 일으킨다든가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이 땀을 흘리기 전에 이와 같은 게 나타나면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 풀린다는 건 뭐죠? 병증이 풀린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거의 한 달 뒤겠지만은 제가 오늘 녹화한 거를 제 아는 그 후배분이 예를 들어서 번증이 있는데 풀리지 않았다. 번증이 있는데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그 풀리지 않았다는 걸 번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병증, 표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만 번이라고 하거나 여기서도 했는데 병증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땀을 흐리지 않게 되면은 풀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이 풀렸다고 하는 것, 여기서 몸에 어떠한 그 떨림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병증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 조건이 땀을 흘려야 돼요. 진하기만 하고 또는 번하기만 하고 한출하지 않으면은 병증이 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이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는 것은 결국은 땀을 흘렸느냐 흘리지 안 흘렸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문맥상의 미묘한 것, 번불해 또는 어떤 경우는 그게 백허탕증인가 번조불해라는 말이 있어요. 번조가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번조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번조하면서 병증이 풀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조라는 것이 대표적인 징후예요. 어떠한 양명병이면 양명병 가운데 백호탕증에 그러면 번조가 풀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병증이 풀렸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 저는 그런 해석을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았다. 풀렸다고 하는 건 뭐가 풀렸는가? 소시어탕증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어탕이 풀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진율이 같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치 후에 소시오증이 풀리지 아니하거든 다시 소시오탕을 주니 이것은 반드시 시오탕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처방들이 다 이와 같다. 계지탕 썼는데 계지탕증 그대로 있다. 그럼 계지탕 쓰면 됩니다. 자, 울열이 발월지 전에, 그러니까 울열이 여러분 외부로 발월을 한다는 것은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때 증증이 지나고 일화가 도리어 갑자기 각은 이제 갑자기 발열하면서 땀을 풀리면서 풀리게 되면 이것은 명현 반응이 저 소시어탕을 써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환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막 몸이 막 경기처럼 져가더니 땀을 흘렸다. 그래서 이거 뭐죠?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들이 상한론의 이와 같은 약을 먹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을 이런 거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정확한 기록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로 인해서 땀을 흘릴 때 그 열의 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가벼운 번증일 수도 있고 번조가 될 수도 있고 진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명현 반응이니 자 복탕이갈자는 자 우리가 소시어탕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갈증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한사가 제거돼서 풀리려고 한다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문에. 약을 먹었더니 갈증을 일으켰다. 이것은 병이 치료되려고 하는 조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선번하고 내유하니 이거 유명한 거죠. 번하다가 이에 땀을 흘리면서 풀렸다. 이 풀렸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냐 이거죠. 번증이 풀렸다라는 뜻도 되지만 번증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태양병증이 풀렸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류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예우를 알지 못하고 그 명현의 증상에 해당되면은
이것을 괴병과 변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적다. 무릇 이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팔을 떨면서 동요하는 것이니 이른바 이것이 전율이다. 예. 예, 잠깐만요. 여보세요? 괜찮아. 내가 이따 전해줄게. 그래.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에 녹화하는데, 새벽은 아니고 아침인데, 환자 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기와 정기가 서로 다투는 가운데 여러분 전율하는 것이죠. 예. 사기와 정기가 이건 옛날식 표현입니다. 예, 옛날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전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외감에 노출돼 가지고 인체와 외감에 어떠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태를 거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피부가 모공이 여러분 옛날 사람들 표현하면 모발이 삐쭉삐쭉 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율이다. 예, 막 오돌오돌 떠는 거죠. 예, 여러분 오돌오돌 떤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몸에서 막 이렇게 병증이 치료되려는 과정이에요. 근데 떤다는 그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병증이 풀리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결국 중요한 게 땀을 흘리느냐 흘리지 않느냐. 번하면서 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은 발진하되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나서 병증이 풀렸다. 이것으로 고찰해 보면 태양병, 오풍의 전율이라고 하는 의미가 몸을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결국은 뭐냐면은 오한하고 오풍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가벼운 전율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찬 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풍한을 싫어한다. 그런 게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징후로 표현되느냐. 그게 바로 번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전율감이라는 거죠. 예. 몸을 떠는 것. 오늘날 이리까지 중경서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뭐랄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사실을 묘사한 것이 묘사가 병증을 묘사하는데 사실에 아주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열, 각발열, 한추리, 해 이런 말들은 정말 멋진 말이에요. 사실에 실증을 근거하지 않고 그 믿어움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의 신뢰성이 뭐죠?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예,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근거하지 않고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한론이 대표적으로 실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에 뭐 제가 그 전화를 받느라고 그렇다고 또 이 지금 강의 마무리에 이제 그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새벽에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없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뭐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